챗GPT를 흔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만들어주는 게 놀랍게도 인간이 풀어낸 말 같은 거, 또 인간이 그린 것 같은 그림,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누구한테 충격이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대학교 몇 년 공부해서 졸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냐? 공학 계열도 전혀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인데 이 어려운 독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워야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챗GPT를 흔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만들어주는 게 놀랍게도 인간이 풀어낸 말 같은 거, 또 인간이 그린 것 같은 그림,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죠. 인공지능 역사는 사실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봐서 놀랬던 건 이런 거죠. 알파고. 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 이게 신기했었는데 문제는 내가 바둑기사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바둑도 안 둬요. 신기하지만 나하고는 정말 뭐 관련 없는 거.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글을 쓴다. 근데 글도 초등학교 아이의 글이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의 글처럼 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업무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직장에서 하는 업무의 40% 가까이가 거의 글쓰기입니다. 난 작가가 아니다. 그래도 글쓰기예요, 여러분. 보고서 쓰고 계획서 쓰고 뭐 맨날 리포팅하고 다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기계가 대신한다. 이 부분이 누구한테 충격이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제가 연구자니까는 많은 신문 자료나 최신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찾다 보면 뭐 흔히 필요 없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걸 요약해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직접 하거나 저희 연구원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챗GPT나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오기 전하고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도 그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저와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게 없는 시절로 돌아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근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한 번만 써보고서 안 써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과 나는 한 번 쓰고 안 쓰게 되더라 라는 분의 차이는 어떤 거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걸 외국어에 좀 비유를 합니다. 외국어. 외국어 배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챗 GPT가 우리말을 하긴 하죠. 한국어를. 한국어로 입력하면 답변을 주는데 신기한 건 얘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약간 구별해가지고 마치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쓰다가 처음에 한번 물어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반복해서 대화하다 보게 되면 얘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 정보나 자료가 나오는지를 저도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 외국어에 비유했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외국인하고 몇 마디 나눠봤는데 썩 흥미를 못 느껴. 어렵기만 해 배우는 과정. 말을 안 하죠. 근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뭔가 내 친구들하고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는구나. 나 이게 흥미로워 같이 있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을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배워나가는 관점하고 인공지능하고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쓰니까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두 개 붙으면 특히 인문이나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나는 접근하면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셔서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일단 들어요. 그냥 대화하는 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뭔가 결과물을 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되게 안 맞는데 옆에 있는 B하고는 너무 찰떡궁합이야. B는 이 사람하고 일하기 너무 좋대요. 성과도 잘 나오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반대도 있고. 이렇게 대화하는 기법,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약간 배워가야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말을 하지만 얘를 보게 되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십 년 이상의 문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한 약간 어찌 보면 애기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철학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마치 영어를 배울 때처럼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어순이 뭐고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익혀져요. 아,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더 얘기를 잘 해주는구나.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쓸 보고서에 목차를 잡아달라고 해요. 초안이 나와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못 쓰겠네. 그러지 말고요. 네가 잡아준 것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걔가 또 바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 되게 잘해요. 그럼 또 보고서의 초안을 다시 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 아, 어떻게 하면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주는구나.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롬프트입니다. 예. 이 챗 GPT라는 도구를 우리 뭐 청년들, 20대, 30대 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한테 이 얘기 많이 해요. 아, 교수님 나 그냥 취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인턴이나 면접을 보러 가면 무조건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너 생성형 인공지능 잘 쓰냐고. 그럼 나는 이제 뭐 대학교 몇 년 공부해서 막 졸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냐. 특히 뭐 나는 원래 공학 계열도 전혀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인데 이 어려운 독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워야 되긴 합니다. 근데 배운다는 건 뭔가 쓸모가 있어야 배우는 건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엔지니어링이건 또는 뭐 예술 분야, 문서 작업하고 좀 멀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도 다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나이 만든 문서 보고 쓰고 이 과정에서 그 작업들을 GPT가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뭐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의 면접 같은 거 보는 거. 특히 뭐 외국계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외국어로 면접 보는 것들을 비용을 내고 실습을 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됩니다. 하다못해 전화기에 깔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뭐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화하는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이런 외국계 제약회사의 뭐 마케팅 담당자로 면접을 봐야 돼. 그 역할놀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걔가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텍스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는 거, 뭐 취업과 관련된 거, 미래 진로 준비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될 귀찮은 게 나왔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네. 은퇴를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삶을 꾸리시는 분들도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한 뭐 수요가 많으신가요? 꽤 많습니다. 일단 마음가짐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해서 나는 이제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하다못해 20년 남았다 생각하는 순간 모두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가짐이 저 스스로 어떠냐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죽겠지만 평생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새로운 게 나오면 당연히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세가 좀 생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뭐 50이건 또는 70이건 90이건 간에 이거 배우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배우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던 기계하고 대화하는 게 돼요. 기계가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보통 기계도 아니고 인류가 쌓아오는 수많은 텍스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이런 기계랑 쉽게 대화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봐. 그냥 귀찮거나 무서워서. 너무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분이 동네에서 커튼집 하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커튼 판매하고 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르신 뭐가 어려우세요 했더니 하다못해 전단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대요. 요즘에 막 자기 예쁘게도 못 만들고 그거 물어보시라고 문구 같은 거. 근데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게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저한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좀 예쁘고 간결하게 멋진 문구를 못 만들겠대요. 그거를 물어보면 걔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좋은 생각 갖고 있을 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뭔가 복잡하고 내가 잘 준비해야지만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냥 일을 시킬 수 있는 나의 친구 또는 그냥 내가 가볍게 뽑은 신입사원처럼 생각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업에서 내가 물어보거나 도움받을 게 없다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시면 된다. 이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저는. 네. 우리가 디바이스 얘기, 장치 얘기를 안 해볼 네. 수 없잖아요. 현재 네. 어디까지 개발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생성의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컴퓨터, 키보드 두들겨서 화면으로 보는 거.
근데 이것도 편리하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애플에 있는 전직 디자인 담당하던 임원이 나와서 휴메인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선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목걸이 방식이에요. 목걸이. 차고 있으면 가벼우니까 늘 차고 움직이면서 말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휴대폰만에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꺼내고. 근데 마치 친구가 요정이 뒤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냥 말로 물어보라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건 그럼 화면을 볼 일도 필요하잖아요. 소리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목걸이에 작은 빔 프로젝터를 단다는 아이디어예요. 물론 색상이 막 뚜렷하진 않지만 빔이 나오면 영상을 볼 일이 있어 손바닥 이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안경, 뭐 두툼한 VR 고글이 아니라 얇은 안경 장치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 또는 기억에 대한 능력을 외재화시켜주는 도구인데 이 외재화된 도구가 무거운 랩탑으로만 있는 건 너무 불편한 거죠.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착용하는 안경이나 목걸이가 만약에 머리가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만화 같은 상상인데 이게 이미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내년 후년이 아니라 올해 가을부터 여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제품을 내보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내가 원래 쓰고 다니던 30g에서 100g 사이의 그 정도 안경, 무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외국어로 써져 있는 간판을 보거나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이나 어떤 텍스트가 자막으로 뜨는 거예요, 한국어로. 삶이 정말 편리해지겠죠. 또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이 안경에 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아는 분인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바로 얼굴 인식이 작동이 돼가지고 누굽니다라고 바로 떼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한 업무 시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계가 가벼워지고 뭐 발열도 안 나야 되고 원래 쓰고 있던 물건하고 외형적으로 디자인도 좀 비슷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